너무 윈윈하는 스타 마케팅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 대표적인 예가 뭐 지금까지도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바로 방탄소년단인 것 같아요. 내 동생들. BTS. 내 동생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파급력을 이제 조금 끼치는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아이콘이죠. 네. 레전드죠. 맞습니다. 네. 그 문재인 대통령도 그 BTS를 만났잖아요. 네. 사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부럽더라고요. BTS를 만날 수 있어서. 야. BTS 전 멤버를 근데 보기가 힘듭니다. BTS 멤버들 입장에서도 네. 현직 대통령을 만난다는 것도 영광이죠. 영광이죠. 그럼요. 정말 영광이죠. 네, 이들의 만남은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순방 둘째 날인 지난해 10월 14일 문화의 도시인 프랑스 파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한불 문화 교류 행사였는데요. 여기서 방탄소년단이 피날레 공연을 맡으면서 대한민국을 당대 대표하는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나게 된 겁니다. 네. 한국 음악의 울림이라는 이름으로 이 진행된 행사는요, 이 문재인 대통령이 펼치는 문화 외교의 일환이었습니다. 국빈 방문을 계기로 프랑스의 한류를 더 널리 알리자는 취지였습니다. 이날 피날레 공연을 끝낸 방탄소년단을 따로 만난 문재인 대통령은요. 프랑스에서 공연 일정도 있고 바쁜 와중인데도 참석해줘서 고맙다라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고 합니다. 네. 방탄소년단은 이제 사실상 거의 뭐 민간 외교관급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연말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올해의 인물로 꼽히기도 했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하는 올해의 인물 이곳에서 독자 투표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인기를 끌고 있더라고요. 미국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톱 소셜 아티스트 상을 수상을 했는데 2년 연속 트로피를 또 거머쥐었고요. 미국 빌보드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도 두 차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네, 월드 투어에서도 세계적인 인기가 입증이 됐는데요. 북미 투어에서만 22만 명을 모았고요. 그리고 유럽 투어에서만 관객 10만 명을 모았습니다. 네. 대단하네요. 사실 BTS의 공연을 보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비행기를 타고 거기까지 가서 또 뭐 몇 날 며칠 텐트 치고 기다리고 자기들끼리 막 BTS 노래를 따라하고 이런 모습을 뉴스에서 접하니까 어떤 자긍심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막 생기더라고요. 사실 보헤미안 랩소디 영화가 퀸의 영화잖아요. 그렇죠. 우리 BTS를 또 주인공으로 영화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헤미안 랩소디 얘기하셨으니까요. 거기서 퀸이 마지막으로 공연한 그 영국 웸블리가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번에 BTS가 공연을 하니까. 아, 정말요? 근데 그 웸블리 공연은요. 당시에 라이브 에이드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수들 중에 한 명으로 퀸이 나왔던 건데 이번에는 방탄소년단 혼자서 단독으로. 거기를 야. 와, 대단하다. 대박이다. 네, 작년에도 좀 자랑스러운 일이 있었잖아요. 2018년 9월 24일에 유엔 정기 총회에 우리 가수로는 최초로 연설자로 초청이 됐었어요. 그때 뭐 유니세프의 제너레이션 언리미티드 행사였는데 그때 이제 그 리더 RM이 영어로 연설을 했었습니다. No matter who you are, where you from, your skin color, your gender identity, just speak yourself. Find your name and find your voice. 방탄소년단의 국위 선양에 정부가 최연소 문화훈장 수훈으로 화답했습니다. 2018년 10월 24일 한류와 한글을 확산한 공로를 인정받아 문화훈장 중에 5등급에 해당하는 최연소 화갑문화훈장 수훈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BTS의 노래 중에 한글 가사들을 많은 그 팬들이 따라하면서 한글에 대한 관심 또 한글을 배우고 싶다. 그때 한국에 유학 온다. 뭐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잘하더라고요. 잘하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래서 문화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대중예술가들의 어떤 활동이 굉장히 의미가 있구나라는 생각에 저도 한류 스타를 한번 꿈꿔본 적은 있습니다만 참 힘든 거예요, 그게. 예, 그럼요. 네, 쉬운 게 진짜 아닙니다. 놀랬던 게 이제 BTS 때문에 저 해외 나가면 얼씨구 절씨구를 하더라고요. 해외 팬들이 그 노래에 있어요. 그 네. 아이돌이란 가사 중에. 노래 지화자랑 그리고 이런 추임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한번 지화자로 바꿀 뻔도 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네, 그러네요. 홍화자. 예. 홍화자. 네. 방탄소년단이 문화로 애국을 이뤄내고 있는 와중에 이들의 행동이 오히려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다고요. 네. 일단 2018년 3월 너튜브에서 방탄소년단의 월드 투어 콘서트 과정을 담아낸 다큐멘터리가 이제 공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지민 씨가 입고 있는 옷이 일본에서 문제를 삼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저는 뭐가 문제인지 전혀 모르겠는 게 지민 씨가 입고 있던 저 티셔츠 뒷면 지금 사진 네. 보시죠. 보면 애국심, 우리 역사, 해방, 코리아 등의 문구가 영어로 이렇게 적혀 있는데 대체 어느 부분에서 논란이 될 만하다라는 거죠? 그 일본 측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뭐 광복을 맞아서 만세를 부르는 한국 사람들의 그 모습 또 그리고 원자 폭탄이 터지면서 생기는 그 버섯구름의 사진이 프린트돼 있어서 약간 거기에 아마 딴지를 걸었겠죠. 네. 지민 씨가 이 티셔츠를 입은 모습이 사실 이렇게 길게 나가지는 않았어요. 한 2초가량 방송에 노출이 된 건데요. 이 티셔츠 같은 경우는 국내의 한 브랜드가 광복절을 기념을 해서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일의 역풍이었을까요? 일본 음악방송 출연이 하루 전에 갑자기 취소가 됐다고 해요. 방송국 측도 출연 무산 이유에 대해서 밝혔는데요. 멤버가 입고 있던 티셔츠 디자인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어떤 매체의 보도를 접하고 소속사에 티셔츠 착용 의도를 묻는 등 출연 여부를 협의를 했으나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유감스럽게도 이번 출연을 보류하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뭐 일본 매체의 출연 보류, 철회 이런 격한 반응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탄소년단은 나라 사랑한 티가 났고 일본은 치사한 게 티가 났다. 이렇게 좀. 네. 버섯구름 그림이 나라 사랑인가요? 일본 핵폭탄이 터진 거 뭐 일본의 의미는 또 다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 세계에 굉장히 좀 큰 아픔이라고 봐요. 근데 그거를 티셔츠에 입어서 그걸 마치 축하한다는 것처럼 이게 보인다는 것 자체는 사실 그렇게 좀 뭐 아주 잘 선택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기가 좀 어려워요. 좀 아쉬운 선택이라고 봐요. 아니 뭐 물론 뭐 그렇게 생각을 들 수도 있겠지만 개개인이 뭐 인류의 아픔이겠죠. 그런데 일본이 뭐 핵폭탄 터뜨리기 전에 자신들이 항복선언을 안 했었어요. 물론 누군가의 죽음으로 그게 무슨 뭐 그분들을 막 이 방탄소년이 그 옷을 입으면서 그런 의미까지 생각하지는 않았을 테고 반대적으로 그냥 패션으로 이해했으면 그냥 넘어갔으면 되는 일이고 아니면 그 왜 지적 정도로 지나갔으면 되는 일인데 그게 그들도 하루 전에 무슨 이렇게 출연을 철회를 하고 그것도 이런 사실은, 것도 예. 참 치졸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예, 이게 그건- 개인이잖아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이번 사건으로 일본이 오히려 역풍을 맞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사건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제 외신은 과연 이 사건들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해외는 그래서 그 번역을 해서 봤는데 한일 관계의 역사를 그 조명하는 기사를 쓴 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을 했고 아직 일제 잔재가 남아 있고 이런 것들을 보도를 하면서 오히려 일본한테 안 좋은 기사잖아요. 사실 감추고 싶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BTS 흠집도 내지 못했어요. 오히려 BTS의 세계적인 위상을 이렇게 증명해준 꼴이 됐고 그 논란 직후에 또 일본에서 큰 공연이 있었는데 바로 매진이 됐고 앨범도 많이 팔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참 이러한 움직임이 BTS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만 오히려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스타 마케팅이 필요한 이유는 또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자유롭게 토크를 해볼까요? 저는 스타 마케팅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정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잘 알려진 나라가 아니라면은요. 특정 스타의 이미지가 곧 그 나라의 이미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미가 우리나라에서 예전에는 그 로스델리오의 마카레나 그 아저씨들 이미지였는데 리키 마틴이 나온 다음에는요. 맞아. 남미의 이미지가 확 바뀌었어요. 굉장히 열정적이고 정열적이고 조금은 기름기 있지만 아주 섹시한 남자의 이미지였거든요. 이건 약간 농담 섞인 얘기인데 2012년에 강남 스타일을 부르는 싸이가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얻고 그 당시 한국인의 이미지는요. 남한의 싸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그 이미지가 한반도 남자의 이미지였다고 해요. 근데 묘한 그쵸, 묘한 격점이 있어요. 있는데 예.
두 사람이 남한과 북한을 대표하는 남자의 이미지일 수밖에 없는 시대적 분위기였다고요, 그때는요. 근데 요즘은요, BTS를 보고 샤인이나 이런 친구들을 본 외국인들이요, 한국 남자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 달라졌어요. 그래서 돈 들여서 한국에 놀러 왔는데 도대체 그런 친구들이 어디 있느냐. 굉장히 의아한 관광객이 많다고. 여기 일단 2번 오지 않더라도 한 번 오는 만큼의 관광 유입 효과는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전 그래서 이런 스타들이 해외에 많은 사람들이 더 쫓고 우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스타들을 적극적으로 이미지를 내세워서 그 나라를 알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